그래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오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런 등락의 어떠한 이 그래프로 표면금리에 도달하게 되는 게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레고랜드 사태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 채권 시장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간단하게 전문 용어 없이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발 대출 시장 직격탄, 서민들 밀려 사채 시장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채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예금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장 쉬워요. 일단 예금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100만 원을 내가 예금을 했다. 그러면 뭐 10%의 이자. 요즘 10%짜리 예금은 없긴 하지만 그러면 1년 뒤에 10%를 주고요. 뭐 2년 만기 예금이다. 그러면 2년 뒤에는 20%를 총 받을 수 있는, 물론 세금을 제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총 12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예금이잖아요. 채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0% 예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10% 채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여러 가지 금리의 지표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표면 이율, 즉 이 채권은 몇 프로짜리 채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금 금리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예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은행이라는 회사에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 채권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뭐 회사채, 뭐 지방채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들의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차이는 뭐냐? 국채라는 것은 신용도가 상당히 높겠죠.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자율을 뭐 2%, 3% 이렇게 낼 수 있다. 신뢰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좀 안정적이죠. 뭐 예를 들어 4%뭐 이런 식으로 신용도가 좀 낮아질수록, 즉 신뢰도가 좀 떨어질수록 금리가 표면 금리가 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금과 차이가 뭐냐? 예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 하나도 못 받고 원금만 돌려받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채권이라는 것은 이 기간 쭉 유지되다가 중간에 이 채권이라는 것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은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이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것이 깨졌을 때 상당한 악영향이 끼치게 되고 이 신용의 등급에 따라서 이런 금리가 형성이 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채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건 논의 얘기지만 모든 금융상품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당히 이해가 쉬운데요. 예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금 그래프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제가 이 그래프 그렸던 것과 동일하게 1년 뒤에 뭐 10%를 주고 2년 뒤에 20%를 주는 이런 예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채권도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금이라는 것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자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중간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냐? 내가 여기서 100만 원어치 채금 표면금리 10%짜리 채권을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꾸준히 오르다가 이 시점 가서 내가 채권을 팔아야 돼요. 즉 현금화 시켜야 된다고 하면 이 일정 부분 이자 받은 것을 어떤 형태로 거래를 하냐에 따라서 이 시점에서 채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오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런 등락의 어떠한 이 그래프로 표면금리에 도달하게 되는 게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표면금리 10%짜리 채권을 100만 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채권 투자가 어려운 것은 실질적으로도 이론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채권을 직접적으로 구매해 본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채권형 펀드로서 투자를 해본 적은 있어도 채권을 직접 구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표면금리 10%짜리 1년 만기채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년 뒤에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가 사게 된 거죠. 근데 중간에 내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채권을 팔아야 될 상황이 와요. 그럼 이 채권 가격이라는 게 이 채권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자가 5만 원 정도 붙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5만 원을 받고 6개월 뒤에 팔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을 급하게 팔아야 돼요. 그런데 주식시장이나 어떤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 일어서 채권의 인기가 없어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105만 원을 받아야 내가 정확하게 받는 금액인데 아니야 나 100만 원만 주고 살게. 그러면 이 그래프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점에 이 밑에 부분에 거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채권을 다시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105만 원을 샀어야 되는데 제가 5만 원을 싸게 샀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래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 급격하게 올라가죠. 수익률이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 부분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한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그래프가 지렁이처럼 오르락내리락한 즉 채권 가격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만기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어떠한 가격 형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났어요. 채권의 시효가 만료가 돼가지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다 받아야 되는데 연장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갈 수도 있고 1년 만기채지만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형태의 금융상품인데 여기서 이 신뢰도가 바뀌게 되겠죠. 요번에 그 김진태 도지사가 레고랜드 채권을 보증을 못 해주겠다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된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금융시장은 신용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은행 적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100만 원을 돌려받을 거라는 확실한 신용이 담보가 돼야지 적금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융상품 중에 가장 내 돈 쓰는 것 같은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놓고 현금 쓰는 형태로 따박따박 찾아 쓰는 게 체크카드인데 이 100만 원을 어떻게 믿고 은행에 맡깁니다. 즉 가장 우리가 낮은 단계의 신용도를 요구하는 체크카드조차도 결국은 신용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게 현대사회의 금융시장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채권 중에 지방채라고 하면 상당히 신용도가 높은 편에 속한데 이 지방채를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이것을 신용도를 망가뜨려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한전도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금융사 중에 가장 현금이 잘 돈다는 보험사 흥국생명의 보험사도 채권 발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너희 그렇게 신용이 불안한데 5%는 안 돼. 이자 더 높여주면 살게 라는 형태의 지속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그런 형태로 채권 시장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부터 금융시장이 망가지게 됐고 채권 시장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가 쉬워요. 레고랜드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한전 채권이 판매가 되지 않냐, 흥국생명 채권이 왜 연장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서 뭐 유럽에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 내가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지방채가 부도난다더라 이런 소문만 들면 저희는 다 돈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라는 어떤 금융시장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지방채가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신용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채가 이 정도인데 지방채면 거의 국채 수준이잖아요. 그럼 한전도 거의 국채 수준에 준하는 어떠한 채권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진태 도지사가 거부한 채권은 한 약 2천억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어떤 금액들을 투자를 해야 겨우 이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나마도 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금융의 신뢰 이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한 명의 정치인의 어리석은 판단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여실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